자, 그럼 요거는 이제 수도 코드였고, 컴파일에서 빼고, 리무브만 하고, 그 준비된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만드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 자, 처음에, 요거 말고, 잠깐만요. 좀 쉬운 걸로 할게요. 처음에는 운전을 당연히 잘 못하겠죠? 당연히 잘 못할 거고, 못할 텐데, 훈련을 좀 빨리 시키려면은, 세팅이 쉬운 걸 하는 게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랜덤하게 초기화를 하니까 잘 못하죠? 둘이 박잖아. 리얼드 썸이 총 주행한 길이하고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얼드 썸 Q 러닝 할 때 사용하는 이퀘이션, 벨만 이퀘이션이 전체 리얼드 썸 게임하는 동안 총 리얼드 총량을 최대화 시켜주는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 방정식을 풀어서 Q값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액션을 취하는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면 게임을 잘한다는 거죠. 이런 상태인데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볼게요. 이제 스페이스를 누르면 트레이닝이 되거든요. 자, 그럼 왼쪽에 그 숫자 쭉쭉 올라가죠. 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무한히 돌고 있어서 그래요. 잘 가죠. 지금 요건 제가 조작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좀 부드럽게 하는 것 같죠? 제가 해보니까 뭐 여기를 좀 좁혀도 트레이닝이 돼요. 근데 아주 좁히면은 트레이닝이 안 되고 폭발하더라고. 힘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환경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방학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환경 바꿔가면서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얘는 제가 트레이닝 좀 예제로 줄 때는 트레이닝이 반드시 되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도를 줄였는데 지금 속도는 계속 가속하는 속도로 고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레프트 턴 할 거냐, 라이트 턴 할 거냐, 아니면 멈출 거냐, 이 세 가지 입력을 받아요. 세 가지 입력.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막 테스트를 좀 많이 해봤는데, 하니까 가속하고 감속도 자기가 학습이 돼요. 방학 때 이제 해보면 숙제로 해보세요. 자, 코드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게 이걸 해보면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응용 분야는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은 일단 눈에 보이니까 재밌죠.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기 편하죠. 단점은 배보다 배꼽이 커요. 게임 만들기가 더 힘들어. 이 사소한 게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걸린 것 같은데, 보면 좀 코드가 많죠. 그래서 요거를 이 과목이 뭐 그래픽스를 가르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요 그래픽 코드는 다 공개를 할 거예요. 드릴 거고,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하는 부분만 빈칸으로 나갈 겁니다. 자, 코드 설명을 조금 지루하지만 할게요. 아까 전 시간에 하는데 많이들 자더라고. 뉴럴 네트워크 코드는 또 나갈 거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전 강의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 근데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 블랙박스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가 어떻냐면은 뉴럴 네트워크를 어떠어떠한 구조로 짜면은 훈련이 잘 되더라, 뭐가 잘 되더라, 이미지 인식을 잘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주로 이제 시행착오를 하면서 발견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좀 많이 보고 있고, 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블랙박스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뭐 이런 정도로 공부를 시작하면은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메인 룹을 볼까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수도 코드로 설명을 좀 했었는데, 요게 실제로 하다 보면 길어져요. 숙제 하다 보니까 길어지죠? 좀 복잡해지고, 그래서 좀 수도 코드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요건 제가 실제로 쓰는 코드라서 편의 기능이 조금씩 붙어요. 근데 편의 기능 붙으면 설명하기 힘들어지죠. 자, 그래서 그래픽 하는 부분 초기화 해주고, 게임 초기화 하면서 게임의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초기화 하는 부분 가봅시다.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 이미지 처리 입력이 이미지일 경우에 처리하는 코드가 많이 있는데 그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그거보다는 플립 커넥티드 네트워크 사용하는 게 좀 앞단계예요. 다 뒷단계라서 요거는 일단 제가 꺼놨어요. 내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 버퍼. 요게 게임의 현 상태를 저장하는 거겠죠. 게임의 현 상태 혹은 인공지능에 들어갈 입력을 넣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그 딥큐러닝 그 딥마인드에서 만든 딥큐러닝을 보면은 그 게임의 출력 이미지 전체를 입력으로 줘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상태로 줘버려요. 그럼 데이터가 좀 많겠죠. 근데 요 예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세팅을 해놨냐면은 자율주행체 예제에 좀 더 가깝게 해놨어요. 여기 더듬이 같은 거 보이죠? 보면 더듬이 길이가 뭐예요? 물체까지 거리죠? 이게 센서예요, 센서. 그래서 그거 계산하는 코드는 제가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넣어놨고, 뭐, 그래픽스예요. 그래픽스라서 그 선이랑 선끼리의 거리를 재는 뭐 그런 수학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인터넷에도 자료가 많고, 코드 제가 넣어놨으니까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게임을 볼 때, 딱 현재 상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전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하죠. 그래서 옵션 자체는 인풋 히스토리, 게임의 이전 히스토리도 같이 넣어줄 수가 있게 구현이 돼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냥 하나로 돌아가요. 뭐 처음에 시작할 땐 뭐든지 단순하게 게 좋다고 그랬죠. 제가 하나로도 되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 이런 것도 구현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렇게 옵션을 만들었다 지금은 그냥 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베리어블. 자, 아까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게임의 스테이트인데 게임의 스테이트는 이제 전체 픽셀 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데 요 예제는 자율주행 예제에 가까워서 입력이 요 더듬이 개수로 더듬이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더듬이가 지금 몇 개예요? 지금 5개예요. 요 옵션이 있으니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더듬이가 많으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느려지겠지. 그래서 요것도 그냥 제가 5개 최소한으로 맞춰놓은 거고 늘려도 되고 360도를 다 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방학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자동 주차를 시켜볼 거예요 그러면은 후진 센서도 넣어놔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갖고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5개니까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개수는 몇 개였어요? 5개. 5개. 자, 그러면은, 근데 5개인데, 인풋 히스토리가 하나죠? 현재. 그러면은,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플로트 값이 몇 개겠어요? 5개. 그럼 인풋 히스토리가 2개면? 10개. 4개면? 딥큐러닝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게임할 때, 한 4프레임에 하나씩 캡처해가지고 그걸 뉴럴 네트워크에 밀어 넣어주는 방식. 그 다음에, 게임 액션. 게임 액션은 지금 게임에서는 자유도가 그냥 두거나 레프트 턴, 라이트 턴 이거든요. 요 넘 액션즈는 몇 개겠어요? 레프트 턴, 라이트 턴 그냥 두거나 3개지. 그렇게 3개. 만약에 가속, 감속을 넣는다면 몇 개겠어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있고, 이제 히든 레이어 지금 최소한으로 한다고 제가 하나만 넣어놨고, 렐로 쓰고 있고, 지금 이제 그 강의용으로 나간 게 차이가 에타가 요게 러닝 레이트거든요. 러닝 레이트고, 요거는 모멘텀이라고 일종의 수치해석 기법 중에 하나예요. 요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혹시 뭐 관심 있으면 코드를 좀 들여다 보세요. 재밌어요.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감마가 큐러닝 할 때 배운 감마 있죠? 어디 갔나? 요 방정식에 보면 이 디스카운트 팩터 감마가 있었죠. 감마.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감마는 0에서부터 1 사이 값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0이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 텀의 기대값을 완전히 0 곱해버리니까 0이 되죠. 즉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현재 보상만 딱 고려하겠다는 얘기죠. 요건 이제 큐러닝 그리드 월드 이그젬플 하면서 이해를 하셨을 거고,
만약에 감마가 높다. 그러면은 미래 보상값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더 먼 미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겠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벽에 들이받는데 내가 현재 가속을 해서 들이받은 건지 아니면 문 바로 앞에서 들이받은 건지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과거가 영향을 많이 주겠죠. 특히 가속이나 감속이 같이 들어갈 때. 그래서 이 디스카운트 팩터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가속 감속을 넣게 되면은 벽 가까이 가면 감속을 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 거 고려할 때. 근데 이 감마를 크게 하면은 좀 더 일찍 가속을 시작하게 트레이닝을 시킬 수도 있을 거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니까. 이 감마 값이 작다 그러면은 바로 앞에 가서야 감속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감속이 마저 안 되면 들이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런 요소예요.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뭐 즉각적으로 받자마자 아까 제가 수도코드에서는 받자마자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으로 했고, 제가 초기에는 그렇게 구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해보니까 그 주행을 이렇게 쭉 하면서 모든 스테이트를 다 기록을 해놔요. 기록을 하고 한 번 플레이가 끝난 다음에 그걸 꺼내서 트레이닝을 쫙 시키는 게 훨씬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메모리 리플레이라고 해요.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기억을 되살려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코드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니셜라이즈 AI 부분 설명했고, 시간이 많이 갔네. 강의 빨리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이런 거는 사소한 옵션이고, 여기가 메인 룹이죠. 키보드 입력 들어올 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런 거고, 스페이스 키 누르면 지금 트레이닝이랑 그 인터랙티브 하게 보여주는 자동주행 모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만들어 놨고, 키 리셋 플래그는 위에 키를 누르고 있으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플래그 만들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플레이하게 옵션을 바꾸면은 키보드 입력을 계속 받겠죠. 그래서 레프트 키를 받으면 0 넣고 라이트 키를 받으면 1 넣고. 그래서 게임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패드 누르고 이런 손맛이나 이런 걸 되게 좀 인간적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컴퓨터가 받아들일 때는 그냥 숫자죠. 액션 0번을 했구나, 이 사람이 액션 0번을 했구나, 액션 0번에 이어서 1번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요거는 요 예제에서 가속을 계속 해주기 위해서 그냥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강제로 움직이게 하려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가속, 감속도 스스로 구현을 하고 싶으시다면 요거 빼고 어떻게 넣으면 되겠죠? 여기 있네, 여기.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듯이 게임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게임할 때는 그냥 눈으로 볼 거 알기 때문에 리얼들을 따로 출력해 줄 필요가 없는데 코드상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렌더링 하고 있죠? 요런 거 할 때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도 Cout 하나 붙여주면 엄청 느려졌잖아요. Cout 빼면 그냥 순식간에 훈련이 끝났죠. 마찬가지로 그래픽 렌더링도 훈련할 때는 꺼놓는 게 좋아요. 어차피 내부적으로 그냥 숫자잖아. 그래픽 카드로 출력해서 렌더링 하는 게 많이 먹거든요, 속도를.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휴먼 플레이가 아닐 경우에 이제 플레이 AI, 여기 이제 렌더링 하는 옵션 여기 붙어 있는 거고, AI 플레이 하는 부분 가봅시다. 자, 아까 설명한 수도코드 거의 그대로죠. 그래서 주어진 입력이 있고, 입력에 대해서 포월드를 하고, 포월드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데, input factor from history는 아까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값이 5개고, 히스토리를 하나만 사용한다 그러면 5개가 들어갈 거고, 2개면 10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전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더듬어 가면서 벡터 만들어서 입력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거 해주는 루틴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그냥 1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게임에서 받아온 입력 스테이트 벡터를 그냥 넣어줘도 되는데, 이제 향후 메모리 리플레이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짜놨어요. 그 다음에 set input 벡터를 여기 만든 거 넣어주고, forward를 하면은 얘가 어떤 출력을 갖게 돼요? 뉴럴 네트워크? 아까 얘기했던 거. 자, 이렇게 해서 게임으로부터 스테이트를 받고 입력이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뭘 내놔요? Q값이 나오게 되죠.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이 Q값이 되는 거죠. forward. 자, 그 부분으로 갑시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copy output vector to output vector temp. 얘가 각각의 액션에 대해서 Q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겠죠. 그래서 0번 액션에 대해서 Q값이 몇이다, 1번 액션에 대해서 Q값이 몇이다,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Q값이 가장 높은 행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selected direction, selected ac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어떤 이유에선가 함수 이름을 이렇게 썼는데,
아마 방향이란 개념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액션이겠죠. 실렉트드 액션이 있고 사람이 개입을 할 경우에는 사람 액션을 따르게 해놨고 뭐 그다음에 요 코드가 그 코드인데 트레이닝이 true면은 get output index epsilon greedy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요것만 보면은 현재 나와 있는 q 값 중에서 가장 큰 쪽을 따라서 0번 액션에 대해서 q 값이 가장 높구나 그러니까 0번을 해야겠다 이렇게 리턴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항상 최적에 대해서 행동을 하면은 얘가 훈련이 안 돼요. 재밌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랜덤하게 행동을 하게 섞어버려요. 그 있잖아, 공부만 하면 바보가 된다란 말 알죠?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최선의 행위만 반복하게 되면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엡실론이라는 어떤 숫자를 넣어주게 되고 그 엡실론이 예를 들어서 0.2다 그럼 20%는 랜덤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경우 내가 100번 행동하면 20번은 랜덤하게 행동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랜덤 넘버 리턴하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웃풋 그러니까 맥스 컴포넌트인 인덱스를 리턴해 주는 거죠. 그래서 벡터가 0.1, 0.2, 0.3이란 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0, 1, 2에서 이 값을 리턴하게 인덱스를 리턴하는 거예요. q 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고 이 행위를 하면은 이런 q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요거 해라 이렇게 해서 q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요 엡실론에 따라서 랜덤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교육시키는 거랑 너무 유사해서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요거. 그래서 요걸 엡실론 그리디 메서드라고 불러요. 엡실론 그리디. 재밌죠? 지금 보통 0.2 정도를 사용하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그거 0으로 놔야 되겠죠? 랜덤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최적의 방법으로 가야 되니까. 훈련할 때는 엡실론 값을 좀 두는데 보통 뭐 복잡한 게임일 경우에는 뭐 0.5, 0.9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0.9로 하다가 점점 낮춰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러니까 애 교육시키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처음에는 막 자유롭게 풀어뒀다가 얘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그거를 좀 위주로 시키고 남는 시간에 이제 취미 활동 뭐 이런 걸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재밌어요. 자, 그래서 요거 설명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디버그 데이터 필요하면 한 번씩 들여다보세요.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액션을 선택하는 코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게임이 그 액션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이제 게임패드 눌러준 거죠. q 값이 뭐 지금은 점프 키를 누르면은 기대값이 높으니까 q 값이 높으니까 점프를 하자. 점프가 뭐 0번 액션이니까 0번을 넣어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입력을 넣어주고 원래 요 프로세스 인풋하고 업데이트 함수 다 합쳐도 되겠죠? 그거 제가 그냥 분리해놨고 리월드랑 플래그를 리턴을 해줘요. 리월드하고 플래그. 그래서 게임이 끝나면은 이제 그때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놨어요. 다음에 리월드 리턴 해주고 다음에 그 리월드 히스토리 레코드 히스토리 현재 스테이트 버퍼를 그냥 저장해 놓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게임 잘했으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하자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리월드 썸은 총량이 높아지나 낮아지나 그거 보려고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고 자 여기가 여러분들의 이제 방학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충돌했을 경우에 훈련을 다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충돌하면 메모리도 리셋을 해줘야 되겠죠. 메모리도 리셋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른 부분 다 구현되어 있고 뭐 하나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카 드라이빙 게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환경 설정하는 거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거 프로세스 인풋 있고 업데이트 있고 뭐 아까 수도 코드로 볼 땐 좀 단순했지만 좀 복잡해지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업데이트 센서 부분을 잠깐 보면은 요 부분이 이제 그 차 중심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그 물체 요거 세팅하는 거 거리값 찾는 거 그다음에 셀프 드라이빙 카 클래스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요게 그 센서 더듬이 개수 각도 마이너스 40도부터 맥스 40도까지 20도 간격으로 센서를 하나씩 이렇게 쏜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이제 메모리 기억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 트레이닝 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예제 코드 설명을 했습니다.